자, 이번에는 5학년 2학기 2단원부터 한번 다시 복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수의 곱셈이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위분수 곱하기 자연수인데 단위분수라 하면 우리가 분자가 1인 분수를 말했고, 이 단위분수에다 자연수를 곱하면 예를 들어 4분의 1 곱하기 3을 하면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4분의 3, 1 곱하기 3, 즉 4분의 3을 나타냅니다. 단위분수의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도 이제 분자와 자연수를 곱한 후 약분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곱하기 전에 약분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식에서 먼저 약분을 하고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면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후 계산을 해도 되고,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과 5분의 1 곱하기 3을 하면 1 곱하기 3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을 해서 더해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알아볼까요? 아까랑 비슷한 내용이죠. 자연수에다 이제 진분수를 곱하는 거니까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도 이제 표로 한 번 더 제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를 하면은 분자는 둘 다 1이기 때문에 분모만 제대로 곱해주면 되고요. 세분수의 곱셈이라 하면은 순서로 차근차근 곱해도 되고, 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도 됩니다. 분모끼리 곱합니다. 순서대로 계산해도 되고, 두 개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하나를 곱해도 되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곱셈의 교환 법칙 나중에 배우는 것 때문에.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라고 하면은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도 되고, 진분수, 가분, 자연수분이랑 나눠서 계산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3단원은 합동과 대칭으로 도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이라 하면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 합니다. 이 합동인 도형의 성질에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있는데,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을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점은 대응점, 겹치는 변은 대응변, 겹치는 각은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의 성질이라면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 같고 각각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대칭 도형과 그 도형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선대칭 도형이란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여기서 이때 그 직선을 대칭축이라 합니다. 이 대칭축을 따라 접었을 때 생기는 이 겹치는 점을 대응점, 겹치는 변을 대응변,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선대칭 도형의 성질은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각각의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점대칭 도형, 선대칭, 점대칭, 이 점대칭 도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대칭 도형이란 한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180도를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면 그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대칭의 중심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겹치는 점을 대응점, 겹치는 변을 대응변,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점대칭 도형의 성질은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대응각 크기도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대칭 도형과 선대칭 도형을 그릴 때 먼저 점대칭 도형을 그릴 때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같은 대응점의 위치 표시하고 대응변의 길이 표시하고 대응각의 크기도 맞춰주고, 선대칭 도형도 그 한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위치에 점 찍고 변을 그리면 됩니다. 점대칭 도형 그린 순서라면 각 점에서 대응점을 찾고 대응점끼리 잇고 점대칭 도형을 완성해서 되는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4단원은 소수의 곱셈입니다. 소수 곱하기 자연수를 해볼까요? 하면은 덧셈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0.1의 개수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직선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덧셈식, 0.1의 개수, 마지막으로 분수의 곱셈식으로까지. 이거는 좀 겹치는 내용이 있죠.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2 곱하기 0.7을 계산을 할 때 먼저 분수의 곱셈으로 10분의 7 곱하기 2를 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소수점을 찍어줄 수도 있죠. 2 곱하기 7은 14에 0.1배가 됐으니까 똑같이 0.1배 10분의 1배가 되는 걸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 곱하기 소수의 계산도 자연수 그림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수점을 찍어주고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곱의 소수점 위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곱하는 수의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곱의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35 곱하기 1 하면 4.355, 4.35 곱하기 10 하면은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졌죠. 43.5가 됐습니다. 자, 이제 직육면체 5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로 이루어진 도형인데요. 입체 도형을 직육면체라고 합니다. 이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직육면체라고 합니다. 먼저 선문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면이라고, 면과 면이 만나는 선문을 모서리라고 하고, 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 합니다.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6개를 둘러싸인 도형으로 직육면체와의 공통점은 면의 수가 각각 6개, 모서리가 12개, 꼭지점이 8개. 차이점은 면의 모양의 직육면체는 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정육면체는 모두 6개의 면이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직육면체는 모서리의 길이도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육면체는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직육면체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이 직육면체에서 마주보고 있는 이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합니다. 이 직육면체에는 평행한 면이 3쌍 있고 이 평행한 면은 각각 이 3쌍 다 밑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육면체의 겨냥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직육면체의 겨냥도란 직육면체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나타낸 그림을 직육면체의 겨냥도라고 합니다. 이때 겨냥도를 그릴 때 모양을 잘 알 수 있게 모서리는 실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알아볼 건데요. 정육면체는 이제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전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구분하며 이런 것들이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육면체의 전개도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정육면체랑 비슷하게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직육면체의 전개도라 합니다. 이렇게 모눈종에도 잘 그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평균과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과 가능성. 먼저 평균이란 단어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는 그냥 평균이란 가모둠에서 건 고리의 개수를 모두 더한 30. 자료의 수를 다 더한 수를, 그러니까 자료의 값을 다 더한 수를 자료의 수로 나눈 값을 평균이라 합니다. 이 평균은 첫 번째 자료의 값을 고르게 하여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해서 자료의 수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기도 하는데, 주로 평균은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 나누기 자료의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을 구해볼까요? 두 번째로는 예상한 평균에 맞춰 동그라미를 옮겨도 보고,
자료의 값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평균을 구하기도 하고 달린 거리의 합을 달린 요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기도 합니다. 즉 평균은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 나누기 자료의 수인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수는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는 평균 곱하기 자료의 수가 됩니다. 즉,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다음 날이 1월 2일일 가능성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가능성은 어떠한 상황에서 특정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즉 불가능하다, 아닐 것 같다, 반반이다, 일 것 같다, 확실하다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회전판을 보고도 불가능하다, 반반이다, 비슷하다는 아니고 일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확실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가능성이라 합니다. 이제 이런 가능성을 말뿐만 아니라 수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불가능하다는 0이고 반반이다는 2분의 1이고 마지막으로 확실하다는 1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학년 2학기 수학 개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끝!